아프리카 아이들 키가 많이 안 자라는 경우, 많이 못 먹어서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영양 결핍에 의한 2차성 저신장이 가장 흔한 경우이고요.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걸려서 키가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강영구 원장입니다.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다른 또래 아이에 비해서 키가 작지는 않은지 하면서 보통은 데리고 오시거든요. 물론 또래 아이들 평균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평균보다 큰데도 본인의 아이가 작다고 생각하면서 데려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작은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의학적으로 저신장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저신장은 과연 어떤 것이고 저신장의 원인은 어떤 건지, 우리 아이가 저신장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요. 우리 아이 키에 대한 표준정규분포 표가 있어요. 그 표준정규분포 표에서 3%, 작은 3%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저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신장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표준정규분포 표에 대입을 시켜보면 알겠죠. 근데 3% 미만이려면 정말 작은 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의학적으로 저신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말 적은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자, 이제 저신장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성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신장에 빠지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유전병에 걸려서, 예를 들면 터너 증후군, 누나 증후군, 프레더-윌리 증후군 같은 유전병에 걸려서 키가 너무 작은 경우, 또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자궁 내에서 키가 자라지 못해서 자궁 내 성장 지연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 아빠가 키가 너무 작아요. 이미 저신장이야. 그래서 그 저신장을 유전을 받아서 아이도 3% 미만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가족성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들 중엔 가족성 저신장이 가장 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2차성 저신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2차성은 태어났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저신장에 빠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키가 많이 안 자라는 경우, 많이 못 먹어서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영양 결핍에 의한 2차성 저신장이 가장 흔한 경우이고요.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걸려서 키가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결핍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반드시 투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점점 키가 작아져서 저신장에 빠졌는데 사춘기 이후에 갑자기 늦은 나이에 키가 훅 자라면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2차성 성장장애, 2차성 저신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시기 전에 집에서 자가 진단으로 우리 아이가 키가 너무 작진 않은지, 얼마나 작은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장에 대한 표준정규 분포 곡선을 다운받으셔서 그 곡선에다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곡선을 계속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3개월마다 한 번씩 점을 찍어서 곡선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곡선이 너무 낮은 퍼센테이지로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퍼센테이지로 가다가 낮은 퍼센테이지로 감소한다거나,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내원을 해주셔야겠죠.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면 어떤 검사를 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받는 검사는 고연령 검사, 뼈 나이 검사라고 하고요. 성장판을 찍어서 우리 아이 골 연령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실제 나이와 고연령이 같은 게 제일 좋고요. 실제 나이에 비해서 고연령이 너무 증가해버리게 되면 자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훅 자라버려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엑스레이 영상을 보시면은 만 5세 왼쪽 손목 엑스레이와 만 8세의 왼쪽 손목 엑스레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만 5세 손목 엑스레이를 보시면 빨간 원을 친 부분에 아주 작은 뼈가 자라나고 있죠. 그래서 이 뼈는 만 5세가 됐을 때 자라나는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자라난다고 발견을 했을 때는 이 친구의 뼈 나이가, 이 친구의 고연령이 5세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8세의 손뼈를 보시면은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성장판이 점점 닫혀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손에서 성장판이 닫히는 순서가 엄지에서 새끼 쪽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엄지부터 닫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새끼, 이런 순서로 닫히게 되고요. 또 손가락의 끝마디에서 손목 쪽으로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고연령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성장 클리닉에 내원했을 때 두 번째로 하는 검사는 바로 의사의 진찰입니다. 의사의 진찰을 통해서 성숙도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테너 스테이지라고 하는 건데요. 테너 스테이지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테너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아직 사춘기에 들어서지 않은 어린아이의 몸을 뜻하고요. 테너 스테이지 5 같은 경우는 성인으로, 완전한 성인의 몸으로 성숙된 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테너 스테이지 2, 3, 4 같은 경우에는 2는 사춘기 초반, 3는 사춘기 중반, 4는 사춘기 후반에 해당하는 2차 성징의 몸을 보이는 남녀 아이들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적으로 만져보고 신체 진찰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나 배에다가 초음파를 대서 자궁의 크기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남아 같은 경우에는 고안에다가 초음파를 대서 고안의 사이즈를 재게 되죠. 유방 같은 경우에는 안에 멍울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살이 찐 건지 아니면 안에 멍울이 실제로 잡혀서 사춘기에 들어섰는지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자궁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cm, 길이가 3.5cm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춘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땐 모르고 초음파를 정확히 대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성장 클리닉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검사는 성호르몬 혈액 검사인데요. 성호르몬이라고 하면 FSH, LH, 에스트로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 중에서는 E2 즉 에스트라디올이라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의 수치를 재서 LH가 0.1 이상인 경우, FSH가 2 이상인 경우, 에스트라디올 즉 E2가 10 이상인 경우에 사춘기에 진입했음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검사를 해서 이런 성호르몬들이 증가해 있는지 확인하고 사춘기에 진입했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선 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인데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성조숙증에 들어섰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를 자극해서 성선에서 성호르몬이 나오게끔 하는 성선 자극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성호르몬 LH가 얼마나 피크를 찍는지 검사를 하는 건데요. 요거는 카테터를 우리 손등에다가 잡아서 피를 30분 간격으로 한 4-5번 뽑게 됩니다. 그때 LH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 그 LH 수치가 처음 측정했던 것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그 절대값이 5 이상 되는 경우에 성조숙증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MRI도 찍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머리의 병변 같은 경우에도 또 성조숙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남아인데 어린 나이이면서 성조숙증이 온 경우에는 꼭 MRI를 찍어서 뇌병변은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검사들을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셔서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검사부터 처음부터 고련령 찍고 신체 진찰하고 필요하다면 유방 초음파나 고안 초음파, 자궁 초음파를 하게 되고요. 이 친구가 성조숙증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면 혈액 검사나 성선 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를 통해서 또는 MRI까지 추가해서 중추성 성조숙증인지 진성 성조숙증인지 특발성 성조숙증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아서 성조숙증 치료를 한다거나 필요하다면 성장 호르몬을 투입해서 아기들 키를 키워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성장 클리닉의 프로토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신장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신장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진짜 저신장에 빠지는지 성장 클리닉에 내원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걱정이 되실 때는 저희 병원에 가볍게 내원하셔서 고련령부터 빨리빨리 찍어보시는 게 우리 아이들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감사드립니다.